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경제특강 제24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근로기준법은요, 법조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1조부터 116조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헌법에 말이죠. 헌법 32조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헌법 32조에 명시되어 있죠. 특히 이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 기준을 정하고 소위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특히 근로자들의 근로 생활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꾀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은 116조까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누구 있을까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예고할 때는 해고를 예고 시에는 해고 예고 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상여금이 제외된 겁니다. 상여금이 제외된 임금을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경제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 26조에 나와 있어요.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예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만약에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때는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게?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거지요. 그런데 근로자가 그만둘 때는 퇴직 예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나 그만두겠다. 이러한 퇴직 예고는 법조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6조 2항을 법조문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이 있어서 특별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그 퇴직 예고를 한 사람은 누구냐? 대구광역시 중구 남구에 있는 그 김희국 국회의원입니다. 김희국 국회의원께서 26조 2항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직 통과는 안 되는데요. 근로자가 퇴직하려고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법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만약에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근로자가 내일 만약에 외국에 있는 바이어가 와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기로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근로자가 오늘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 퇴직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업에서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근로자도 사용자들에게 퇴직할 때는 퇴직 예고, 퇴직하기 전 30일 전에 예고할 것을 법으로 명시해서 결과적으로 신의 성실을 사용자만 지킬 것이 아니라 근로자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즉 사용자처럼 노동자도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김희국 의원께서는 노동자가 급작스럽게 퇴직함으로써 사용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이에 따른 피해 사례 및 개선 요구가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며 법안 발의를 밝혔는데요. 이렇게 아주 좋은 발의 아니겠습니까? 이래야 사회가 발전되고 기업도 발전되고 더불어 국가 경제도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참 대표 발의한 거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알아야
경제적인 손실이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은 이런 걸 소개하겠습니다.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절차입니다. 여러분, 사용자가 고용자를 부당해고했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근로자는 얼마나 피해가 막심합니까? 이때 근로자들을 위한 구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자, 여기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있겠죠? 자, 사용자가 누구를? 근로자를 부당해고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근로자는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부당해고를 당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디에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뭐 할 수 있느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신문합니다. 신문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사용자가 잘못했느냐? 합법적으로 해고를 했느냐? 이러한 것들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잘못했다. 그러면 근로자를 어떻게 할까요? 구제 명령을 내리겠죠. 구제 명령. 야, 근로자를 다시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대복귀해라 라고 구제 명령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정당하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근로자가 구제 신청한 것을 기각을 결정시킬 겁니다. 기각 결정. 그러면 만약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근로자를 구제 명령을 하게 되면 이 사용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행기간을 30일 이내에 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근로자가 구제 명령이 떨어졌는데 기분 나빠서 회사 못 가겠다. 그렇게 되면은 구제 신청한 기간 동안 즉 원직 복직을 하지 않겠다.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가지고 임금을 지급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 명령이 떨어졌으면 30일 이내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용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 2천만 원 이하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자는 얼마나 손실이 많습니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노동에다 구제 신청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근로자가 구제 신청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을 당했어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마찬가지지요.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뭐 하느냐? 재심 신청하는 겁니다. 재심. 다시 해달라. 판정해달라.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 법원에서 판사하는 건 뭐지요? 판결이지만 이런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 뭐다? 판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판정도 어떻게 될까요? 구제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겠고, 그쵸? 구제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기각 결정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제 명령이 떨어졌어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를 구제하라고 구제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사용자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재심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걸 뭐라고 한다? 재심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누가?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뭐다?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벌금. 재심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했으니까 구제해라 했는데 이 사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재심 판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이 떨어졌을 때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재심 신청을 할 때는 며칠이 해야 되느냐?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받고도 기각 결정이 돼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때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오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누구한테 상담을 해야 됩니까? 바로 공인 노무사들한테 상담을 해서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특강 일부로서 이 근로기준법도 경제에 관련된 거죠. 기업이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이행하지 않았다면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문다는 것은 기업에서도 막대한 손실입니다. 기업과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서로 간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이러한 내용을 좀 아는 것이 여러분 상식이 아닌가도 생각이 되어지고요. 만약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이런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하고 또 재심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즉 누굽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제 신청했을 때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업에도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그 많은 법 중에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절차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